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위로가 되고 싶은 쉼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희 책방은 소근소근 라디오 컨셉으로 책과 글을 읽어드리는 곳입니다.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곳에서 평안함과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북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정여울 작가인데요. 우선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매일 글 쓰는 사람, 쉬지 않고 꿈꾸는 사람,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드러내며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가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인문학, 심리학, 글쓰기에 대한 강연으로 전국의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자 본인이 문학과 여행과 심리학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한 만큼 타인의 아픔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은 저자가 처음에 썼던 에세이집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 에세이가 굉장히 독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쓴 에세이집입니다. 첫 번째 에세이집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에서는 꿈, 취업, 인간관계 등 20대가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다루고 저자가 그에 대한 조언들을 해주었다면 이 두 번째 에세이집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에서는 저자가 자신의 30대를 반추하며 써내려간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30대의 고민과 무게를 함께 나누려는 그런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파트 1.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이,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숫자. 나이에 맞는 삶이란 달력을 넘기기가 두려워질 때가 있다. 해가 바뀔 때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질 때쯤, 다가오는 서른이 두려웠던 어느 날, 두려운 건 나이만이 아니었다. 통장 잔고가 딱 0원이었다. 박사과정을 마치기는 했지만 수료만 했을 뿐 논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고 과연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만 했다. 취직의 가능성 또한 없었다. 늘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했지만 매사에 열정을 잃어버렸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만이 내게 남은 단 하나의 불꽃이었으나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군데에서 과외교사 자리가 들어오고 고등학교 임시교사 자리를 추천해주는 선생님도 있었다. 드디어 내게도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오는 건가 싶었다. 그때 내 안의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 유혹을 뿌리치긴 어려웠지만 당장 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걸 결코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생각만은 필사적으로 붙들었다. 나는 일자리를 거절했다. 이후 몇 년 동안 나는 가난했지만 글 쓰는 일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그때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과도기였다는 사실이다.
나이 30에 통장 잔고가 영원이라는 비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에 구속받지 않는 삶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만약 그때 꿈이 아니라 일자리를 선택했더라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지금은 할 수 있고 그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지금이 정말 좋구나.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성숙하며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시간이구나.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이 값을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텐데, 어떤 사회적 성취를 쌓아서가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깨달음과 감수성을 지닌 사람, 너무 늙어 보이지도 너무 어려 보이지도 않는 제 나이의 성숙함을 지닌 사람들이 진정 아름답게 느껴진다. 내 안에는 7살 꼬마와 꿈 많은 20살 여대생과 이제 좀 인생을 아는 중년 여인과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가 함께 살아간다. 다양한 연령대의 자아들이 어울리는 순간에 제때 튀어나와주면 좋으련만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자아가 튀어나와 문제다.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 느닷없이 철딱선이 없는 7살 꼬마가 튀어나와 당황스럽고, 오랜만에 귀여운 척 애써 연기하고 싶을 때는 세상 다 살아버린 듯한 구수한 노파가 튀어나와 로맨틱한 분위기를 망쳐버린다. 나이에 맞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항상 지나치게 조숙하거나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무리의 막내 역할을 떠맡으면서 나는 항상 내 나이를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서늘한 소외감을 짊어지고 다녔다. 때론 너무 조숙하고 때론 너무 철없는 내가 걱정스럽다. 제 나이에 맞게 사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울까? 제 나이에 맞게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직도 쉽지 않은 화두이지만 멋있게 나이 드는 이들을 볼 때마다 종종 발견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예쁜 순간은 무언가를 잘 모르는 모습과 무언가를 어떻게든 알려고 애쓰는 모습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때다. 내 어린 조카는 작년에는 100살까지 살겠다고 선언하더니 올해는 100만 살까지 살겠다고 호언장담한다. 작년에 알던 가장 큰 숫자는 100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을 알았으니 기특하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모습이 뒤섞여 더욱 귀여운 것이리라. 한창 때의 젊은이가 아름다운 순간은 열정과 수줍음이 충돌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다. 열정을 표현하려면 필연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이럴 때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너무 나서는 게 아닐까? 를 걱정하는 수줍은 마음이 섞이면 그 모습이 참 어여쁘다. 자기만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배려하는 사람, 자신도 힘들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젊은이를 보면 더욱 멋져 보인다. 중년이 아름다운 순간은 저 사람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때다. 일에 빠져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모르는 얼굴,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 야단 덥석을 떠는 얼굴보다는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사람들의 고뇌 어린 얼굴이 아름답다. 노년이 아름다운 순간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지혜를 젊은이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의 모습을 보일 때다. 훈계조나 명령조로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로 빛나는 모범을 보이는 노년이야말로 세상의 귀감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내 삶과 내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사이 거리 조절인 것 같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 삶이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내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나, 성찰하는 나, 가끔은 스스로를 마음이 죽비로 칠 수도 있는 나의 냉철함과 성숙함이 스스로를 자아도취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고의 멘토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 소중하게 느껴지는 삶의 기술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노력 앞에 경의를 표할 줄 아는 감상의 기술이다. 눈을 감고 귀 기울이는 음악, 1시간씩 바라보게 하는 그림, 나른한 오후에 펼쳐 읽는 책 한 권, 하늘과 나무와 바다와 별들, 이 모두가 세상의 퍼즐을 맞춰가는 아름다운 감상의 대상들이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심리적 대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탐미적인 시선이야말로 제 나이에 맞는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아닐까? 심리학자 카렌 호나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환자가 치료자를 찾는 이유는 신경증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정말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해, 더 나아가 매 순간 새로 태어나기 위해, 매일매일 더 나은 자신과 만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바로 그 소중한 하루하루가 모여 나다움을, 내 나이를 만들어갈 것이다.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젊음은 그 자체로 축복이지만 노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더 좋은 삶, 더 따뜻한 삶을 향해 노력해야 하니까. 그 노력마저 너무도 자연스러워야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